156쪽에 나와 있는 내용 볼게요. 기본 작업 2번 상공은행 대출 현황표에서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 바꾸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20포인트로 만들고 굵게 밑줄 치고 뭐 이런 거. 대출이란 글자를 한자로 바꾸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본문의 첫 번째 내용들은 다 가운데 맞춤으로 하고요. 강조색 5. F 네 번째는 컴마 1. 테두리 그려주는 거. 항상 하던 서식 설정은 항상 하던 스타일이에요. 예.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탭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로 가져오는 게 가장 빠른데 이거로 가져오면 틀린 거로 처리해요. 우리 자격증에서는. 이유가 뭐냐면 너비가 조정돼요. 열너비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열너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이거로 가져오면 안 되고요. 천상 가져오는 방법은 얘를 텍스트 파일로 바꿔서 가져와 갖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밑에 컴마로 구분되어 있죠. 문제집 보면 나와 있어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요. 마침 누르고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우리 문제지에다가 B 세 번째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엑셀 데이터가 아닌 외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를 텍스트 파일로 열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열어서 가져올 때 구분 기호가 분리되어 있다고 나와요. 너비가 일정한 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잘 보시면 컴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문제도 써 있어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다음 이때 쉼표를 딱 눌러주는 순간 알아서 딱 벌어지잖아요. 다음 누르고 마침 누르면 데이터가 열려요. 근데 이건 자세히 보시면 하프 마라톤 결과라는 파일이에요. 얘를 복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우리 답안지 가져오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야죠. 이렇게. 그래야 이제 답이 들어오는 거죠. 요거는 닫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아까 있는 이거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은데 바로 가져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바로 가져와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너비가 조금 전에 있는 너비가 바뀌었어요. 이 너비가 좁혀졌거든요. 그럼 틀린 거로 처리하거든요.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은요. 또 하나 방법은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OA라는 폴더에 문제가 본래 있거든요.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있거든요. 얘를 메모장으로 열어요. 메모장으로 열어서 복사를 해가지고 요 답안지에다 붙일 거예요. 붙이면 사실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컴마로 붙어버렸잖아요. 이거를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나누기 눌러서 쉼표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로까지 합치면 세 가지인데 우리에서 이걸 하면 안 되고 엑셀에서 직접 여는 방법, 열어서 가져온 거를 여기다 붙이는 방법, 아니면 메모장으로 연 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나서 텍스트 나누기를 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 본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설명은. 이게 다 어디 있어요? 예, 두 가지 다 설명에는 나와 있어요. 본 교재에 다 나와 있는데 붙여놓은 후에 나누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걸 붙였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잖아요. 제가 메모장에 있는 걸 복사해서 붙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메모장에서 복사해서 붙이지 말고 그냥 엑셀로 열어서 가져와서 붙이면 안 되나요? 몰라요.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책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책대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그 다음 함수 문제. 분류가 식품. 분류가 식품이 여기 있네요. 판매청의 합계를 구하래요. 조건부 합계죠? 그럼 sumif를 써야죠. 는 sumif 가로 열고 조건이 뭐라고요? 자, 조건부 계산은요. 뭐 sumif 또는 는 average if 그 다음에 는 count if. 근데 count if는 뭐 범위하고 조건이 들어가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 여기는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 여기는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범위는 조건이 있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이 있는 곳이 바로 범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식품이라 그랬잖아요. 식품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라면 범위는 거기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컴마 식품을 클릭해도 되고 식품이 있으니까 클릭하면 되고 아니면 써주는 게 좋죠. 즉 이 동네 중에서 식품이라는 걸 찾아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 동네 거 합계를 구할 거다. 합계 구할 범위가 여기니까 식품에 해당하는 것들 하나 둘 셋 세 가지 합계가 나올 거다. 그런 거죠. 합계 구할 범위, 평균 구할 범위, 뭐 개수 구할 범위. 개수 구할 범위는 없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뭐죠? 순위가 1이면 자, 그러면 결과는 몇 개가 나와요? 6명이 대회를 했으니까 6등까지 나오겠죠? 근데 1등일 땐 최우수, 2등일 땐 우수, 3등, 4등, 5등, 6등은 장렬해요.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럼 비슷하게 일치라는 거예요. 는 H루급이죠? H루급과 V루급 차이는 뭐예요? 이 데이터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H루급이고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루급이에요. 자, 여기서 뭐다? 찾는 값이 만약 1등이라면 여기서 찾는 거죠? 이때 컴마 순위가 첫 번째, 결과가 두 번째가 두 번째 거고. 유사일치죠? 정확히 일치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4등, 5등, 6등은 안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세 3 이상이면 다 작년이니까 유사일치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등이라면 5등이라면 근데 5등인지 4등인지 1등인지를 어떻게 판별하라고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랭크 함수 i의 세 번째 값이 i의 세 번째부터 i의 여덟 번째까지. 자, F4번키 눌러서 달러가 양쪽에 찍혀야 되겠죠? 그다음에 괄호 닫고. 랭크 함수에서 큰 게 1등이니까 답이 된 거예요.
답은 우리 책의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랭크 함수만 계산해 보면 순위가 나오겠죠. 그렇죠. 나왔네. 1등, 2등, 3등. 3등서부터는 다 장려잖아. 5등, 6등 다. 맞죠. 그렇죠. 네. 가입일 갖고 따지는 거 한번 볼까요? 가입일이 2013년이나 2014년이면 초보래. 는 if 이거 아니면 저거래. 5와 연도가 이어 누구의 가입일의 연도가 는 2013 또는 이어가 2014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하면 무조건 뭐다? 초보. 그 외에는 공백. if 5와 이어 그러니까 연도가 가입일의 연도가 2013 아니면 2014 5화로 물어봐야죠.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이거이면서 저거일 수는 없잖아요. 2013년이면서 2014년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5 함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if 5와 이어 세 가지 함수를 이제 다 쓰는 거죠. 자, 이 출석률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출석 3번 했네요. 75%네. 는 추수. 여기에 카운트 A 정말 25% 0%도 있나? 25% 들어가는 거죠? 50% 75% 100% 자,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25%, 50%, 75%, 100% 중에 하나를 골라라. 뭐의 개수로? 동글뱅이 개수로.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카운트 all 카운트 A라는 함수를 통해서 1주부터 4주까지 한 번도 출석을 안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이상은 다 출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초수 함수로 골라낼 수 있죠. 자, 이건 뭡니까? 무슨 함수를 쓰는 거죠? 망고, 과일명이 망고인 경우에 횟수를 계산하래요. 뒷섬은 뭐죠? 합계죠? 망고의 수입가의 합계나 수입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디에버레이지는 망고를 수입했을 때 수입가의 평균이나 수입량의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개수잖아요, 개수.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써라? 디카운트. 가로 열고. 디카운트 A가 아니라 디카운트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전체.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월의 개수를 세, 과일명의 개수를 세, 수입가의 개수를 세, 수입량의 개수를 세.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망고 과일을 수입한 거에 대한 수입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뒷섬을 쓰고 수입량을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는 망고를 몇 번 수입했냐 횟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수를 셀 항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의 항목을 계속 선정해 주면 돼요? 디카운트잖아요. 디카운트. 그럼 디카운트는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 월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월은 숫자잖아. 그럼 보세요. 망고 거 하나, 둘, 셋 있네. 그럼 뭐 과일명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글자잖아. 그럼 못 세지. 디카운트 갖고는 글자의 개수를 못 세죠. 그러니까 월이나 수입가나 수입량은 돼요. 1, 3, 4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조건은 과일명이 망고 이것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필기심에도 나와요. 이거는 뒤에다가 이제 개자를 붙이는 건데 회를 앰퍼센드 회 이렇게 써주는 건데, 자 이때 요 D27을 만약 C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수입가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망고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있잖아요. 셋. 그러면 하나, 둘, 셋. 지금은 수입가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맞잖아요. 얘가 A 27이면 월의 개수잖아요. 월. 그럼 하나, 둘, 셋 됐잖아요. 근데 얘가 B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B. 하나, 둘, 셋인데 이거 글자잖아. 글자. 디카운트 갖고는, 디카운트 A는 몰라도 디카운트 갖고는 어떻게 해요? 개수를 못 세죠. 숫자, 글자의 개수를 못 세지. A나 C나 D나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를 쓰면 답이 돼요. 우리 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1이라고 썼네. 1이 뭐예요? 얘가 1이고 얘가 3이고 4잖아요 1, 2, 3, 4잖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 2, 3, 4라고 체크해도 돼요. 근데 우리 답에서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래도 되고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얘가 1이라고 돼 있어요. 1. 그러면 1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된다? 3 써도 되고 4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2는 안 돼요. 왜? 글자라서, 문자라서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 문제는 부분합이네요. 부분합.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구하기 전에는 결제 방식을 클릭해서 내림차순하고, 여기 내림차순 바로 누르면 되겠죠? 그럼 현금이면 현금, 카드면 카드끼리 모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그룹화 항목은 결제 방식이죠. 당연히 문제도 나와 있어요. 결제 방식별로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 세 가지의 합계를 구하고, 다시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에 대한 평균도 구하시오. 이때 평균 구할 때는 뭐해라?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아까 합계가 사라지니까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합계도 나오고 평균도 나오고. 자, 거기 보면 화살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결제 방식에 대한 정렬은 내림차순으로 하시오라고 써 있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밑에 거 합계와 평균 필드는 각각 서로 다르게 나와야죠. 합계 먼저 나오고 평균 나중에 나오라고 또 밑에 나와 있잖아요. 합계 구한 다음에 평균 나중에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굳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문제 자체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문제 지역별 이렇게 써 있잖아. 아까 지역별이 아니죠. 결제 방식별,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이라는 거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고,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써 있잖아요.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만 빼주고 확인 눌러주면 된다 이거지. 두 번째는. 그러면 밑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지시사항을 대로 시행한 거예요. 전혀 이상 없이 한 거죠.
목표값 찾기 보세요. 크루지 월 납입액이 61만 1111원인데 50만원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50만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뭐가 바뀌어야 된대요? 월. 이 월이 얼마로 바뀌어야 50만원이 되든 달 거 아닙니까? 이때 수식이 뭐냐면, 이 수식이 뭐냐면 50만원이라고 찾고자 하는, 목표가 되고자 하는 값이 들어있는 데가 수식이에요. 반드시 또 수식하고 찾는 값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확인 눌러주면 44개월 납부하면 되겠네. 44개월 납부하면 매달 50만원씩 갚을 수 있나봐요. 얼마인데? 3천만원이라고? 차가? 그렇게 교재 158쪽에 나와 있는 2급 상시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하고 차트 작업 남았는데요. 매크로 작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보안이 되어 있는지. 원래는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크로가 열리는 게 불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래 거를 꼭 놓고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매크로를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혜 네 번째부터 엉뚱한 거 꺼내놨었나봐요 제가. 지혜 네 번째부터 지혜 15번째까지의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작성하는데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다 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개발도구 탭에 있는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이 단추를 i의 3부터 j의 4까지 여기다가 그려놓고 총점이라고 글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추를 R축키 눌러서 그리면 착착 그려지겠죠. 매크로는 총점이고요. 그래서 기록 버튼 누를 겁니다. 자, 매크로는 그대로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자, 첫 번째에다 sum 가로 열고 블럭 잡고 엔터. 자동 채우기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행동은 뭐 이대로 두셔도 됩니다. 깔끔하게 처리하시려면 뭐 A의 첫 번째를 클릭하라 그러는데 그냥 이대로 두셔도 상관없고요. 자,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리행 연습해 볼까요? 리행이 아니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총점 나오죠. 자, 요거를 오른쪽 눌러서 뭐로 총점이라고 고쳐 쓰고, 자, 이제는 누르면 합계가 나오게끔 끝났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뭐 합계라고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합계 버튼을 합계를 실행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형을 그리고 나서 도형을 그린 거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게 되겠죠. 연결할 매크로가 없기 때문에 기록 버튼을 눌러서 기록을 하면서 매크로에 연결이 되는 건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매크로를 연결하는 방법, 도형을 그리고 나서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해 나가면서 기록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대로 진행하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 A의 세 번째부터 G의 세 번째까지 강조색 1로 셀 스타일이 어디죠? 홈 탭에 가면 셀 스타일이 있죠? 그러면 강조색 1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안 눌러볼 겁니다만,
그 다음에 제2의 일곱 번째부터 I의 일곱 번째부터 제2 여덟 번째까지 여기다가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여기다가는 서식이라고 쓰고요. 오른쪽 눌러서 서식 매크로 지정할 겁니다. 서식이란 매크로가 없으니까 있으면 지정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네, 서식이라고 네, 기록을 눌러서 서식 매크로 만들 겁니다. 자, 블럭을 잡으시고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 끝났죠? 그럼 뭐 해라? 기록 종료해라. 원래는 여들이 셀 스타일이 이제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테두리선은 있었죠, 그랬죠? 누르면 되겠죠. 잠깐만. 잘못 건든 것 같은데 제가요. 원래 가운데만 좀 돼 있었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표준으로 바꿨죠, 표준으로요. 표준으로 바꾸니까는 가운데 맞추는 사라졌네요.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눌러보면 됐고요. 이거는 누르면 앞에다가 이러면 되겠네요. 항상 마지막 기록 중지 누른다라는 거. 얘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 문제 차트는 5개 문항 나와 있습니다. 생산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생산량 빨간 거 보이지도 않네요. 꺾은 선으로 만들어 놓고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문제는 생산량이란 빨간색 그래프 막대가 보이질 않아요. 이럴 때는 레이아웃에 가셔서 여기 보면은 생산량이라는 계열이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식, 얘가 컨트롤 1번 누르면 같은 거예요. 얘를 보조축.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거를 디자인에 가서 차트를 뭐로 꺾은 선. 꺾은 선은 항상 네 번째 겁니다. 만들어졌어요. 다시 볼까요? 차트 종류가 원래는 세로 막대로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라고 하는 막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때 마우스로 클릭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꼭 보여야 클릭을 하죠. 그럴 때는 레이아웃에 가서 생산량 계열을 클릭하시면 보이고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직접 서식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보조축으로 보낼 거고요. 왼쪽 주축하고 보조축의 값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랬죠. 여기는 10만, 20만인데 여기는 1600이 가장 커봤자 1600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거에 생산량 빨간 거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라? 차트 종류를 꺾은 선은 항상 네 번째 거예요. 이렇게 보냈다. 책을 보니까는 그럭저럭 비슷하고요. 2번 차트 제목 만들어 놓으래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만들 거고요. 가전 잠깐만 얘가 걸거적거리네요. 그렇죠? 차트 제목 없앴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전 제품 생산 현황 그 다음에 얘는 굴림체 굴림체 크기는 20 굵게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값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제 꾸밀 건데요. 기본 세로축 값 여기 있는 주 단위를 10만이 아니라 얼마? 20만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보조축에 있는 주 단위는 얼마? 200이 아니라 400으로 바꿔라. 범례는 뭐 레이아웃에 와서 범례 위치를 내리셔도 되고요.
그럼 컨트롤 1번 눌러서 범위를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래놓고 굴림체 크기는 12. 그 다음에 테두리 박스 겉테두리는 너비 2포인트, 모서리 둥글게. 예, 이렇게 끝났네요. 뭐 차트 문제는 뭐 아주 쉬운 문제로 나왔었어요.